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들이 다 밝으시네요. 다 마음을 비우신 얼굴이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지방직 시험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5월 19일 날 지방직 시험 당일 날 해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해설을 올려드려서 여러분이 정답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세한 해설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해설 강의는 기존에 했던 해설 강의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답은 다 아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분 또 6월에 서울시 9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9급을 목표로 이런 시험 패턴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 총평을 말씀드렸지만 2018년 5월 19일 날 봤던 지방직 9급 시험은 4월에 봤던 국가직 9급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죠, 여러분. 그래서 난도 조절은 제대로 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여러분 이제 6월에 제가 지방직 9급이 있었는데 그 9급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9급에서 80점 맞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12월에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 추가 시험보다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여러분 이 난도 조절했던 시험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제가 나왔던 문제 패턴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선사시대에서 일단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 시기별로 유물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런 패턴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노란색 부분들 제시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그런 데서 이제 당황했던 부분인데 문무왕이 가사로 문무왕, 그 다음에 나사로 기벌퍼 싸움 나와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는 문제. 사실 여러분 요즘 계속 나오는 문제 패턴인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삼국의 정치에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다시 선종 관련 사로 나와서 선종과 관계되어서 신라대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에 세 문제 나왔는데 어떤 지문이 나와서 이 지역과 관련 문제였고요. 역사는 이 땅에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한 감각도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서경과 관계된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상계 무상계 이 문제 나왔는데 좀 지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 2018년 경찰 1차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으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제사 관련, 이게 여러분 좀 낯설었었죠. 왜냐면 고려에서 우리가 조금 기본서에서 좀 잘 안 봤던 그런 지문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시 조선전기 한 문제 나왔는데 임질이라는 순서였습니다. 2017년 지방직 9급에서 임질이란 여러분 내용 물어봤고요. 또 하나 경찰 시험에서 다시 임질이라는 순서 물어봤잖아요. 올해 2018년 경찰 1차에서. 그래서 늘 나오는 건데 출제자는 기존에 있는 지식에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조가 다시 여러분 이제 피난 갔다 돌아오는 그 내용이 들어가서 순간 당황했던 그 문제였지만 잘 풀면 답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회, 아예 여러분한테 효종의 정칙이 뭐냐, 효종의 정칙은 북벌론, 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농서, 그리고 역사서 관련 문제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있을 서울시 시험은 또한 우리가 7급 시험은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국학과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문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들 꼼꼼하게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근대사의 전개기에서 대한제국 정책 나왔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한일 신협약 늘 나왔던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단계별로 침략했는지 그 조약과 관계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세 문제 나왔습니다. 의열단, 김익수당 나와서 의열단인지 알게 되고 의열단의 활동 물어보는 거. 이것도 늘 연습했던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그 중에 한국 독립군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물산 장려운동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두 문제 나왔죠. 김구선생. 김구선생은 여기 사실, 민족 독립운동기 그리고 현대사회를 커버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현대사에서의 어떤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 통일정책. 제가 예측했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게 나와서 순간 당황했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7.4 남북 공동선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분류사 문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유사제도, 역대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비슷한 제도를 연결시키는 문제. 이것도 사실 여러분 많이 봤던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문화사와 관계되어서
일단 자 다시 이런 문화유산이 나왔는데 이럴 때 여러분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대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즉 여기서 하나, 자 고려에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자 근대사에 여러분 덕수궁 석조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문화유산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좀 지식이 넓어지다 보니까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지방직 9급은 어쨌든 난도 조절을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풀 수 있겠구나를 느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국가직은 공부해도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겠구나. 내가 공부하는 게 바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여러분 시험이었고요. 이번 지방직은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자 이제 서울시는 이 수준에 여러분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앞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대별 분석 보니까 다시 자 전근대사가 13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7문제 나왔고요. 이거는 뭐 늘 나오는 여러분 패턴이죠. 때로는 6개, 때로는 많이 나오면 9개. 그래서 여러분이 점시대에 거쳐서 골고루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에서 한 문제도 되지 않았지만 자, 늘 나오기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왔고요. 어쨌든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단원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정치사에서 13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에서 1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1문제, 그리고 문화에서 4문제 나왔다는 거. 요즘에 점점 문화사가 여러분 강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여러분의 약점이 어딘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여러분 그런 표시했던 이런 부분들 여기 자 이렇게 여러분 사건 순서 물어 맞히는 문제, 임진왜란 순서 맞히는 문제, 자 그다음에 이런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여러분 나열해서 물어보는 문제들, 그다음에 문화사 관련 문제들은 이런 식의 문제는 모든 수험생들의 약점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에 여러분 정말 고득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다시 이런 거 볼 때 다시 기본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보는 훈련을 꼭 하시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설은 조금 달리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 자, 이번 모토가 우리는 이미 자, 미리 시험지를 보았습니다. 이거였는데 이미 제가 이제 지방직 9급 시험 문풀에서 이미 다 봤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해설은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 일단 여러분 최고의 좀 난도 상의 문제들 5개 골라서 다시 볼 거고 그다음에 난도 중의 문제들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틀리지 말아야 될 그런 기초적인 문제들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문제를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우리는 미리 시험지를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기본서에 있는 다 내용들이에요. 근데 4월에 여러분을 힘들게 해드렸잖아요. 자, 동료 문제풀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직 대비, 지금 지방직과 자, 우리가 4월에 봤던 지방직 대비 동령에서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정리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제가 선종 관련 문제 지방직 대비 동령에서 이미 풀었었고요. 또 하나,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좀 찾아보긴 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런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려고 할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문제들이 더 중요해요. 이 문제들이 우리가 4월 달에 봤던 그 문제는 또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 그리고 자 7급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주제들을 봤을 때 계속 답만 보지 말고 제발 기본서를 보라. 제가 문제풀이 볼 때 항상 뭐였어요? 기본서나 또는 연결고리나 분류사로 간추는 선학사나 여러분이 봤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시키면서 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적중됐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이제 연결고리의 마지막 여러분 특강이 인물사 특강이었고 이거는 공개 강의로 5월 10일 날 했었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자, 인물사 특강에서 했던 문제가 여러분 2개가 그대로 나왔네요. 김구 선생 그대로 나왔고 또 하나 1930년대, 자, 우리가 한국 독립군. 이 문제가 또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게 결국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제가 첫 번째 이제 주제부터 보시면 자, 파트 1 당락을 결정했던 난이도 여러분 일단 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난이도 상은 아니지만 중상의 여러 문제. 여러분이 이 수준의 문제들의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부터 먼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갖고 있는 자, 그 문제에서 자, 삐책형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였죠. 자,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시계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여러분이 좀 당황했던 문제였었죠. 자, 일단 문무왕이 자, 왕위에 올랐다. 그럼 여러분이 문무왕이 정확히 왕위에 몇 년에 올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도 외우지 마세요. 이런 연도는 자, 안 외워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삼국통일의 마지막 얘기. 그래서 676년 기법화 싸움을 계기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와 함께 여러분은 문무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삼국통일 다 문무왕 때 업적이죠. 다 문무왕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자,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인데 제가 안승과 관계되어서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무왕과 자, 신문왕. 자, 문무왕 때 자, 어쨌든 여러분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고 고구려 왕족 출신 안승이 자, 여러분 뭐 고구려 부흥운동을 자 전개하다가 결국은 고구려를 배신하고 신라로 망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무왕이 자, 안승을 받아들여서 자, 바로 과거에 자, 금마저 또는 지금의 익산에 나라를 세우죠. 이게 바로 보덕국. 그래서 보덕국의 왕으로 세우고 자,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와 맞짱뜨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이 바로 이 자, 당하고의 싸움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사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신문왕 때 또한 신문왕 때는 자, 이제 삼국통일 다 됐잖아요. 문무왕이 삼국통일하고 그의 아들 신문왕 때는 이제 이런 세력들이 위험한 세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자, 금마저에 있는 보덕국을 없애게 하고 바로 이 안승을 진궐 귀족으로 삼고 그를 경주로 자,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승이 경주를 가죠. 그래서 바로 뭐였습니까? 자, 이 보덕국에 있었던 고구려인들이 열받으면서 결국은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정말 잘 나왔던 여러분 자, 최근에 고난도 문제에 나왔던 사료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사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자,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삼국통일과정 7세기다. 7세기는 정말 여러분 중요하고 연표특강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봤던 사건인데 이것도 올해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자, 당나라가 있다는 백제 멸망하고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 두고 663년에 경주에 뭘 두었다? 계림도독부 두고. 그래서 이거 다 문무왕 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문무왕은 어쨌든 661년에 제가 해설지에 써드렸지만 661년에 자,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이때 여러분 계림도독부 두었다. 그 다음에 자, 황산벌 전투는 자, 여러분 정말 치사하죠? 1년 전 사건 660년 백제가 멸망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장왕이 여러분 자,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고 668년에 자, 신라와 당의 연맹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자, 이 당나라가 보장왕을 꼬시려고 그를 요동 지역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요동 지역에 자, 고구려 왕 또는 조선왕으로 그를 여러분 올려줍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운동을 전개해요. 언제? 677년에. 출제자는 연표를 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기, 이 시기에 여러분 문무왕에 우리가 늘 익숙했던 안승의 보덕국, 그 다음에 또한 자, 웅진도독부, 자, 계림도독부 이런 거 순서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주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서울시를 위해서는 또는 지방직,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국가직, 자, 7급, 자, 또는 자, 지방직 7급을 위해서 또는 경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7세기 사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요즘 뜨고 있는 게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위에 거기까지 여러분이 좀 더 영역을 확대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 보세요. 다음 강문화재.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자, 사방 흩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화엄사 각항전 17세기 건축물이었죠. 그럼 제가 사실 문풀에서 문화유산 순서 맞추는 문제 또는 각 시기의 주요 문화유산을 확 몰아서 냈던 문제가 있었는데 법주사 팔상전 그리고 화엄사 각항전 17세기. 자, 조선 후기 17세기 건축의 특징은 자, 여러분 5층이에요. 다각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다층식 외형을 지니고 있고 안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양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와 함께 17세기 건축물의 특징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 법주사 법주사 팔상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두 번째 수덕사 대웅전. 여러분 당연히 주시퍼 양식의 고려 양식.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너무나 중요한 주시퍼 양식의 베일림 양식.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게 2번하고 3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번은 조금 꼼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 당황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개화기 들어가면 우리가 개화기의 건물 얘기할 때 자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 이런 건축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도 물어보는 거 이미 다 아시겠지만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이고 그 다음에 고대 양식, 그래서 뾰족뾰족 서울 명동성당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특징을 알고 있는지. 그 사실 어려운 집은 아닌데 이렇게 지식을 흩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 자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7급도 마찬가지인데 각 시대의 여러분 주요 문화유산들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은 연결고리의 이런 주제만 모아서 자 삼국시대부터 개화기까지 건축물의 특징들을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여기 고려 여러분 2번과 3번은 너무너무 잘 나오는 베스트고 특히 그중에 또 하나 더 베스트는 부석사 무량수산이고 그리고 다시 문화유산 순서 맞히는 문제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런 주제들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앞으로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이런 농서 관련 문제인데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의 저서잖아요. 그러면 농설입니다. 그리고 자 농서를 집대성이 때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백과사전이라고 부르죠. 농업 백과사전. 근데 여러분 아직 이거 갖고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저 출제자가 이거를 하나 더 놓잖아요. 둔전제. 자 이미 자 7급 시험에서 서유구의 둔전제를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유구라는 거 아셔야 되고 농서 순서 맞히는 문제도 기본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리고 박지원의 관홍소초, 서유구의 자 임원경제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작년에 여러분 서울시 사법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자, 농서, 저자와 또 연결시키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그런 훈련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여러분 기본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기본서가 아니라 간추린 선왕수사 내용인데 간추린 선왕수사의 이제 내용에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기본서에도 있지만 제가 간추린으로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서유구의 한전제. 자, 서유구는 한전제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 그 한전제의 기본은 둔전제였다. 자, 뭐였습니까? 둔전제랑 공동농장제도. 그래서 자 7급 시험에 서유구는 자 지주 전호제를 부정하는 공동 농장제도였다라는 지문이 자 OX에서 X 지문이었잖아요. 뭡니까? 그는 지주 전호제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둔전제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지문을 앞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은 항상 더 기본적인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냥 농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농서의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특히 서유구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가 조선의 중농학파하고 중성학파에 우리가 이 토지개혁안 얘기할 때 우리가 일단은 자 중농학파의 토지개혁이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중상학파들도 토지개혁안이 있는데 별도로 서유구의 둔전제는 자 조선 후기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특히 19세기 초 외척 세조정치에 자, 이 양극화 사회, 지주 전호제가 자, 여러분 있는 상태에서 인정하고 거기서 토지 개혁을 얘기했다는 거. 그게 또 하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대시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1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좀 낯설어서 좀 당황했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거 4번 지문과 자 3번과 4번 지문은 진짜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특히 작년에 여러분 제가 여기 예종 때 이 보공궁 또는 보공간 이런 지문들 진짜 많이 봤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당군이냐 기자냐 얘기할 때 함정으로 우리가 자 강조했습니다. 숙종 때 특히 고려 때는 기자사당이 있었지 당군사당 없었다. 그래서 15세기 들어가면 자 15세기 훈구파들이 당군사당을 새롭게 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함정으로 잘 나오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자 1번 자 태조 때 황구단 또는 원구단에서 자 하늘에 무슨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 다음에 성종 때 사직을 두었다. 이 지문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더 기본서를 좀 더 꼼꼼하게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게 기본서 선학사 기본서의 2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잘 안 보이셔서 이것만 확대 왔는데 자 여기 여러분 이제 고려의 권농정책 에서 나왔던 거예요. 성종 때 하늘의 제사 하늘의 천자가 하늘에 제사하는 곳을 원구단 또는 황구단 여러분 우리가 원구단이라는 말을 쓰고요. 때로는 황구단이라는 말도 쓰죠. 자 어쨌든 원구단에서 하늘의 제사 지냈고요. 또 하나 성종은 사직을 세워서
자, 이게 사직이 뭐였습니까? 농업신에게 제사 지내는 단이었잖아요. 사직을 세워서 땅의 신과 오곡신에게 제사 지냈고, 이런 지문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서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3번과 4번이에요. 그리고 이 4번 내용은 앞으로 진짜 여러분 잘 나왔던 문제라는 거,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기본서를 좀 더 제대로 보는 훈련해 주시고요.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후기 역사서죠. 자, 여러분 역사서 나올 때 사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나오면 하염없이 쉽고 어렵게 나오면 또 여러분 좀 더 어렵게 나오는 지문인데, 자, 단군에서부터 고려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하게 고증한 통사다. 이미 여러분은 고증 통사 이 말에서 이미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는 이 답을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안정복은 뭐였습니까? 사만정통론. 사만정통론이란 뭐였습니까? 단군. 그 다음에 기자. 그 다음에 유만 대신에 사만. 특히 사만 중에서 만을 우리의 역사의 정통으로 삼았다. 이거였었잖아요. 이거는 너무 베스트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허목의 동사, 유괴, 여사제가, 그리고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런 것들도 서울시를 위해서는 꼭 갖고 가셔야 될 문제예요. 경찰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하반기 시험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도 꼭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베스트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동영상 측에서 시험 전에 지방직을 위해서 한 장짜리 무슨 자료 하나만 달라 그러길래, 사실 여러분 5,000년 역사에서 한 장짜리 자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큰 조선후기 사서 관련 그 내용을 너들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에 여러분이 그 자료를 보신 분들 계실 건데, 그게 연결고리에 있는 내용이었었죠. 그 중에 여러분 안정복의 동사 강목 거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고요. 2018년에 제가 지방직 대비 동령 모의고사 5회 때 이런 문제를 봤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 너무너무 아까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서울시까지 꼭 갖고 가셔야 될 문제고요. 사실 문제풀이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그런 척도이기도 한데, 보세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 이익의 성호사설,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 이런 거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이런 것들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시험은 그 중에 요걸 물어봤죠? 이미 저희가 뭐였어요? 단군, 기자, 사만, 특히 가로 열고 만을 정통으로.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국가직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엽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열흘 전에는 다 지엽적인 거 다 털고 기본에 더 충실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100분 안에 여러분 100문제 풀기가 쉽지 않아요. 마킹하는 시간 10분 넣고 사실 9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다 머릿속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본에 더 주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이익의 성호사설, 이런 것들과 함께 서울시에서는 바로 이 백과사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미 여기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문풀에서 제가 문제 한 4개를 한 문제에 섞어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벅차지만 그 문제풀이와 관련된 주제들 다시 한번 찾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중요한 건 그러면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꾸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요. 2018년 연결고리 여러분 37페이지에 여기 일단 36페이지, 37페이지는 사선만 모아놨잖아요. 분류사로 사선만 모아놨는데 그중에 파란색 글씨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여러분 여기 안정복의 동사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다시 확대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목체, 편년체, 동시에 단군에서 고려말까지의 통사다. 여러분 우리가 통사가 조선 전기에 여러분 동국통감을 중심으로 이제 통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 통사가 15세기 동국통감, 18세기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리고 19세기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런 게 통사란 말이에요. 통사란 뭐다? 우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기록한 게 통사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명문헌에 입각한 역사의식과 문헌 고증에 의한 실증적 역사연구를 집재성한 조선후기 대표적 통사로서 고증사학의 토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군 기자 사만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고려까지 여기가 정통이었으며 가로 열고 상공무통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문들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험에서 다시 보면 답은 일단 여러분 여기 자 단군에서부터 고려까지 통사고 그 다음에 또한 마안을 강조했고 상공무통론 이미 안정복의 지식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지만 사실은 동사 강목 사료가 들어가서 다시 이 지문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 그런 지식들을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사실 임질이라는 순서 관련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여러분 1차 경찰에도 또 나왔었고 2017년 지방직 자 9급에 또 나왔었던 거고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늘 봐두셔야 되는데 자 이순신의 명랑대첩 자 우리 이미 아시는 1597년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낯설잖아요. 자 선조가 피난 간 얘기는 했지만 피난해서 돌아온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권율의 행주산성. 이미 여러분 이거 임질회 때 우리가 있었던 사건인 거 이미 아시고요. 93년에. 자, 그리고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청량. 여러분 사실 이 전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원균이, 자, 뭐였을까? 우리가 스토리상 강조했던 게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모함에 의해서. 그래서 원균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가 다 여러분 자 일본의 여러분 그런 자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좀 유능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 수군이 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자 이제 나와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용됐을 때 뭐였어요? 12척의 백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자 이순신 장군에게 자 관군으로 들어가라. 관군이 아니죠. 어쨌든 이때는 자 여기 해군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자 들어와서 자 이쪽에 이제 자 해군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관군으로 다른 관군으로 육지에서 활동하는 그 관군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뭐였습니까? 계속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명랑대첩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스토리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푼다면 이제 자 선조의 어떤 의주 얘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수업에서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2018년 지방지 대비 동령 모의고사 4에서 임질한 전투 순서 마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출제자는 계속 새로운 거를 하나씩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거다. 그럴 때 우리는 매번 헷갈리는 문제에 또 빠질 거냐.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 PPT를 또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였었죠. 다시 한번 임질한 순서를 기억하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자 왜군이 쳐들어와서 자 어쨌든 부산이 함락되고 충주 탕금대 함락되고 의병 일어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 갔다가 좀 이따 의주로 피난을 갔죠. 서울이 함락됐고 그리고 자 옥포에서 첫 승리 그리고 이때 원균 이순신 이들이 그리고 사천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첫 등장. 자, 그리고 이제 평양이 함락됐고, 자, 한산도 대첩의 중요성 늘 강조하고, 자, 그리고, 자, 뭐, 금산 전투를 거쳐서, 자, 1차 진주 대첩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자, 명군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평양이 다시 여러분 수복되고, 그리고 1593년 2월에 행주 대첩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러면서 행주를 차지하고, 이 행주가는 바로 뭐 어디였습니까? 서울 근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울을 차지하고 명가 1번은 자 화친 논의를 하잖아요. 이제 휴전 협정을 논의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여러분 자 10월에 자 선조는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 여러분 이제 자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자 2차 진주대첩 그리고 다시 여러분 자 여기 이제 1593년 일본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훈련도 감두고 그리고 동시에 자 정류재란 자, 휴전협정이 결렬되면서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났고, 제가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직산 싸움.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걸 집어넣는 거죠. 지금 이때, 자,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자, 원균이 여러분 수군을 끌고 가면서 원군이 여기서 패배했잖아요. 그 전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순신 장군이 모아놨던 그 배들이 다 여러분, 자, 불타고 몇 개뿐이 없었죠. 몇 척뿐이. 이런 상태에서 자 작년부터 뜨고 있는 게 직산 싸움. 이건 뭐였어요? 명군과 우리 관군. 우리가 얘기하면 육군이죠. 이들하고의 결합이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이었잖아요. 다시 이순신 장군은 3군 수군 통제사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 도요토미 죽고 그리고 나서 일본군 총철수하는 과정에서 자 노량대청. 우리는 늘 여러분 나올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다시 기본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가 다시 여러분 서울에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은 스토리상 풀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요 사건들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사에서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재자는 계속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달리낼까. 그래서 뭔가 낯선 지문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기본서 펼쳐놓고 여러분 뭔가 다른 지문을 집어넣을 때 그때 또 놀라지 말아야 되죠. 왜냐면 똑같은 문제 나오면 자 뭐야 다 100점 맞잖아요. 그래서 취재자는 뭔가 달리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훈련하면서 뭐였었냐면 이렇게 충주에서 신립의 탕금대 그 다음에 자 부산에서 첨사 정발가 동네에서 자 부사 송상현이 지휘하는 방어진이 무너지는 얘기 이순신이 자기의 옥포에서의 첫 승리 그리고 직산 싸움 그리고 동시에 사천 싸움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계속 흩어져서 사건들을 자 다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본 개념에 주력해야 된다. 그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왜? 이 주제는 민족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임진왜란까지 제가 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 가장 어려웠던 난도 중상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도 중에 그냥 평이한 문제를 여러분 이제 모아놨는데요. 자, 그럼 여기는 그냥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조금 전에 했던 난도 중상의 문제를 맞추시고 이제 난도 중의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냐면 조금 더 기본에 더 주력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도 중의 그런 문제, 무난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이미 다 아시는 다음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화재는 자,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치했던 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당연히 뭐예요? 신라하대 선종이구나. 그러면 선종과 관계되어서 참선하다 보니까 우리 스님 참선 잘 하셨느냐? 그게 바로 뭐였다? 부도다. 사리탑.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 여기에 쌍봉사, 어느 스님의 철감선사, 탑. 또는 승탑 또는 부도 답은 그래서 2번이었잖아요. 심지어 자 법원직 시험은 이게 화보로 나오고 다시 시대 상황 물어봤던 것도 있었잖아요. 이건 뭐 너무 기본이고요. 나머지 성덕대왕 신조, 경천사지 10층 석탑, 금농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해설지 보시면서 어느 시기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것도 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이렇게 봤었잖아요. 2018년 지방직 동료 사회에서 사실 문제는 더 어렵게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전은 제가 항상 미리 가서 쉽게 보시고 문제는 좀 더 어렵게 보자. 그래서 이런 문제 봤었는데 자, 석가가 영산설법에서 말없이 꽃을 들자 제자인 아무개가 그 뜻을 알았다는 데서 기원한 종파로 깊숙한 상간에 파묻혀 인연을 끊고 사색하고 좌선을 수행 방법 개인주의적 뭐다? 선종. 자, 분리문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선종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자, 이 당시에 지방 호족들이 지지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변형될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사료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자, 이번 문제는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다시 3번 미추신 이곳에서 일어난 일. 그럼 여러분은 이 사건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고려 정종이 이곳으로 천도개혁을 세웠으나 실패했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지식 있죠? 서경으로 천도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서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자, 1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 직지심체 요절. 여러분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만든 채 직지는 어디에서? 예, 청주에서 찍었죠? 자, 우리가 갑자기 예, 자, 우리가 어디였습니까? 청주에서 찍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진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원사 결사운동. 어디였습니까? 수원사 결사운동은 순천이고, 전남 순천이었고, 자, 그 다음에 조유총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서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잖아요. 자, 무신정변 때. 그 다음에 강조가 난을 일으킨 것은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개경에서 난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시기적 특징을 알고 있어야 제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자, 제가 사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자, 답은 뭐 이미 아시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셔야 되죠. 자, 2018년 지방직 대비 동령 2주차 제가 이제 여러분 테마 문제를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자, 고려의 태조, 해종, 정종, 광종의 업종 물어보면서 그 지문 중에 정종은 서경초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지문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기본서를 안 봤어도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러분이 잘 그 문제 지문들을 봤다면 이 문제는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세요. 자, 밑줄친 이운동.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먹어라 입으라 써라 조선 사람 조선 거 뭐였습니까?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이번 시험 뭐 하나 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단어 바꾸고 말 바꾸고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누가 민족주의자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니면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 아니죠? 자, 이 물산 장려운동 계기로 조선 총독부는 뭐였습니까? 관세령을 철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원산 총파업하고 이건 아무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조선 노동 총동맹하고 이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문제도 풀어봤어요. 사실은 이것만 문제 풀기는 너무 아쉬워서 저희는 다른 지문까지 2018년 지방직 대비 동령 6회 15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거미나 개미나 까마귀나 제 살 경륜을 스스로 하는데 자기 살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의복과 살림살이 모든 것이 남의 것이다. 우리 부인들이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토산물을 입고 써야 된다. 자, 다른 곳에서는 자급자작 또는 자작자급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진로다. 물산 장려운동. 늘 물산 장려운동 사료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료나 새로운 지문을 제시해서 여러분 이 쉬운 문제를 접근해 드릴까 이게 제 화두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미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문제는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 물어볼 때는 늘 국채보상운동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지문이 국채보상운동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동 김광재에 의해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갔고 그 다음 자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 스승을 중심으로 시작돼서 좀 이따 서울에서 자 다시 단체가 형성됐고 전국적으로 가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 앞으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거 왜 냈나 싶어요. 이 지문은. 이 지문 아무도 몰라도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시험이 여러분 그냥 공부하면 웬만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밑줄 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효종이 한 일이 뭐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늘 했던 겁니다. 자 남한산성을 복구했고 특히 어영청을 강화했던 거 뭐요? 자 효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금이영은 누구였습니까? 숙종이고 그 다음에 명가 후금 사이의 실리적 중립외교는 광해군이고 자 그 다음 여기 호유청 무슨 총육청 수어청 같은 부대 자 이런 것들 뭐였습니까? 이거는 인조 때였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훈련도감 자 여기에 어영청 자, 호유청. 자, 우리가 요건 좀 애매하지만 어영청. 그 다음에 이건 뭐 얘기할 거 없고 총룡청. 그리고 수어청. 이런 것들 다 뭐였습니까? 이거는 인조 때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근영 얘기할 때 순서도 기억하라. 제일 먼저 뭐였어요? 훈련도감. 그 다음에 어청수, 금이영.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훈련도감 언제?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1594년에.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언제? 바로 자, 이거는 인조 때. 그리고 어영청을 강화한 것은 효종이고 그 다음에 자 금이용은 마지막 금자 들어갔다.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숙종 때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오근영과 관계되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될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와 함께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 11번 문제 어쨌든 자 그러면서 11번 문제와 함께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거였었잖아요. 자 2018년 지방직 대비 동령 1회에서 제가 지금 1회 때 여러분 12번 문제였었는데 자 인조반정, 경신항고, 이인자의 난, 문체반정, 홍경래 난 이렇게 큰 틀 연평 중심으로 이렇게 큰 틀 얘기하고 여기서 들어갈 사건 물어볼 때 자 이거였었잖아요. 적극적 북벌운동을 계획했고 어영청을 이렇게 확대시켰다. 또는 강화했다. 누구였다?
효종이 업적이잖아요. 자,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 있고 뭐예요? 인조 반정 결과 인조였을 거고, 그 다음에 효종, 그리고 현종, 그리고 숙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면서 더더구나 이거는 진짜 너무나 공을 들인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4월달 문풀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지문들 다시 한번 꼭 한 번씩 더 확인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변형돼서 그 다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대한제국. 자, 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한제국 여러분 뜬다고 얘기했고요. 자, 제가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바로 자, 양지함은 두었고 좀 이따가 지게함은 두고 지게 발급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한제국 때 양지함은 지게함은 기억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였고요. 자, 별기군 폐지하고 오군형을 복구시킨 거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임오군란 당시 잠시 일시 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이고, 자, 그다음에 통일기무하문은 여러분 고종이지만 자, 조선 마지막 고종 때기고 나중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바꿀 때 이게 아니죠. 이거는 1880년에서 1882년 때기였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화폐개혁은 뭐였다? 음본이제가 아니라 근본이제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메가다의 화폐개혁은 바로 대한제국의 근본이제를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제가 이런 문제도 봤었어요. 2018년 지방직 대비 동령 사회에서 자, 여러분 제가 대한제국 업적 얘기하면서 어쨌든 지게 발급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사실 문제를 더 꼼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인문사 이런 거 집어넣었잖아요. 모든 게 낯선 지문 하나 들어갈 때 되게 당황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대한제국의 여러분 기본에 더 주력해야 된다. 인문사 몰라도 돼요. 맞는 지문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거 들어갈 때 제발 쫄지 말고 나머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더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건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기억조지.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자, 아무개가 중국 육군대장 아무개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고요. 그 신문 과정에서 자, 누가 속한 키워드 이거였죠? 김익상. 여러분 올해 3월 달에 서울시 기술직 9급에서도 김익상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익상은 의열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의열단인지 알게 되고 자, 이제 의열단과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거죠. 자,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 의열단은 1919년. 전혀 맞지도 않고 내용도 여러분 관련되지 않죠. 자, 의열단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거 뭐예요? 신초의 조선혁명선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봉창 의열단 아닌 거 아시죠? 이봉창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의열단 조직하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적의 치하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이제 폭탄 던지고 목숨을 던졌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개인 활동의 한계 느끼자 20년대 중반기에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중국 국민당이 만든 황포 또는 자, 황푸, 중국 발음 얘기하면 황푸, 그리고 한자로 얘기하면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군사교육 받잖아요. 그래서 의열단 제가 순서 맞히는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답은 그래서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던졌던 것은 자, 대한노인단 소속의 강욱이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함께 제가 사실 이런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2018년 제가 자, 지방직만 갖고 왔어요. 지금 지방직 동령 5회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조선 총독의 마차를 겨냥하고 자, 영국제 수류탄 던져서 조선 총독부 요인과 관리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자, 이렇게 수류탄 던졌던 거 누구였다? 강욱이었다. 대한노인단 소속.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뭐 이런 자, 동척에서 활동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자, 김지석, 강우교, 김익상, 이봉창 이런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 속했고 그들의 활동이 뭔지 이런 거는 우리 민족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출제자가 더 어렵게 내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의열단이지만 의열단과 함께 다른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자, 인물사 문제였었죠. 자, 그는 신민의 회원으로 자, 활동하면서 자, 해서교육총회 가담에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학사건에 연루되어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했다.
자, 또한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5월 10일 날 인물사 특강에서 연결고리에서 나오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조했지만 그 연결고리에 신민회, 그 당시에 1907년 신민회 멤버들 웬만하면 다 신민회 멤버다. 그래서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서교육총회 몰라댑니다. 자, 신민회 멤버였으니까 안학사건 연루된 거 뻔하죠?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웬만한 민족 대표들은 다 관여했었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이거 썼죠? 한국국민당. 연도도 중요하죠? 1935년에. 그래서 그는 누구다? 김구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해방 이후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회의 또는 남부 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했었잖아요. 그리고 김구 선생은 49년 암살당했다. 제가 이런 지문들을 강조했고, 2017년 작년부터 내일이 김구 선생이 여러분 3번 나왔고 이번 지방직까지 4번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훈련도 했었잖아요. 자, 보세요. 2018년 지방직 대비 동령 1회에서 자, 김구 선생의 백밤일지, 이거 정답률 한 50% 나왔던 문제였는데, 자, 이거 순서 맞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를 받고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그가 자, 김구 선생의 활동 중에 1935년 한국국민당 조직한 거 당연히 알아야 되면서 김구 선생이 어떻게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는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훈련도 했어요. 여러분. 또한 지방직 대비 동령 1회에서 또한 저희가, 자, 48년 남북연석회의, 이거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남북 지도자 회의였잖아요. 남북 협상 얘기하면서. 바로 김규식이 제안했고, 여기에 김일성, 김두봉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700여 명이 넘는, 자, 민족 지도자들이 평양에서 만났다. 이거는 여러분 요즘, 자, 어떤 남북한 관계에서 뜨고 있는 내용이다 강조했었고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자, 제가 2017년 하반기 국가직 체급 문제, 제가 이거 이번 연결고리에 여러분 인물사 특강 때 인물사만 보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대표 문제 하나씩만 봤었잖아요. 그때 문제 패턴 보셔야 돼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글들 나와서 김구인지 알게 하고, 그 여러분 그의 과거의 그의 어떤 자 그런 역사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민회 멤버였고, 여러분 또 하나 동학의 과거의 접주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럴 때마다 틀리지 마시고 항상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 알고, 그리고 또한 인물사에 대한 정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보세요. 자, 기억부대. 자, 1933년, 자, 여러분 중국의 30년대 초고 중국인 부대와 연합했답니다. 자, 키워드 동경성 그리고 대전자령.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구나. 자, 이때 30년대 1931년부터 1934년 한중연합작전이 피크였었는데, 그때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을 기억해야 된다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만주에 여러분 한국독립당이 총 4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0년에 김구, 조소왕 등이 만든 한국독립당도 있고, 그 다음에 만주에 바로 한국독립당, 여기서 만든 군대가 한국독립군. 헷갈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였고요. 자, 하와이 미국에 있었던 거 아니고, 양세붕 이거 홍경성 전투는 조선혁명군이고, 자, 중국 의원군과 영능가에서 활동했던 거, 자, 조선혁명군이고.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예, 애인이라고 생각하자. 혁이씨, 도코씨.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한국독립군은 중국 포로군하고, 그다음 여기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원군하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이 둘 중에 싸움 하나는 확실하게 외우자. 누누이 강조했었고요. 저희는 또 이런 문제 만났었잖아요. 2018년 지방직 대비 동령 3회 17번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자, 가나 다라 지역,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 봉오동, 나 청산이 다 영능가 홍경성 뭐였어요?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저기 만주에, 저 북만주에 자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뭐였습니까? 한국독립군. 그래서 이미 저희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관련 문제 보셨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풀만 잘 따라오셔서도 이런 문제는 시간을 줄여준단 말이에요. 문제풀이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자, 비슷하게 여러분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좀 더 어렵게 내고 있지만, 그러면 이런 훈련 하신 분들은 자, 가서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훈련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가 왜 중요했었는지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이런 훈련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강조했던 게 이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렇게 늘 30년대 40년대 우리의 무장 독립운동 순서대로 기억하라.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PPT가 이거를 막 엉망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한중연합작전,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들이 나중에 중국 본토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중국 본토에도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 아니지, 한국독립당 있었다는 거 강조했었잖아요. 제발 여기 한국독립당과 여기는 이 한국독립당의 한국독립군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낼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는 전체 틀을 잡으시면서 이 안에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여러분 작년 서울시 7급은 여기서 이거 가로누기였었잖아요. 그럼 이거 쭉 나열하면서 스토리로 풀어내면서 여러분 가로누기 3개였었죠. 근데 그중에 들 나왔던 여기 한국광복운동단체,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렇게 좀 그동안 조금 들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가로누기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받으시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었죠.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래서 해산 내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의병부대에 합류했다라는 지문. 그래서 우리는 이미 1907년에 군대 해산이라는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바로 1907년 한 달 전에 맺었던 한일 신협약, 이게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한일 신협약 내용에서 뭡니까? 우리가 소위 행정권 박탈, 차관 정치, 이게 생각나야 되고, 그러면 1번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 이거는 바로 뭐 때문에 1905년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익현의 의병운동도 바로 을사늑약에 의해서. 그 다음 제정호문 메가다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던 근거, 그러면 메가다가 들어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메가다가 들어왔던 계기는 뭐였습니까? 1차 한일협약. 이걸 계기로 들어왔었고요. 1차 한일협약을 계기로 메가다와 스티븐슨이 들어왔었잖아요. 고문정치. 그리고 나중에 러일 전쟁 때 메가다가 화폐를 여러분 정리 사업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내용, 이게 바로 차관 정치. 우린 여기서 행정권 박탈,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계되어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지방직 문제에서 또한 이런 문제를 봤었죠. 지방직 대비 동령 1회 14번 문제였었는데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단계별로 침략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사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사료. 이미 알고 있었던 외교권 박탈, 이게 바로 1905년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 2차 한일협약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시정 개정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인 관리로, 이게 바로 행정권 박탈, 차관 정치, 이게 바로 1907년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 내용이었잖아요. 세 번째, 대일본 제국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을 위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한다. 이거 바로 뭐였습니까? 1904년에 한일 의정서 내용이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단계별로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이미 제가 봤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 바로 이거, 어쨌든 이거와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거는 옳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기 재정고문, 이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1차 한일협약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뭐 관계없고요. 이 문제 이런 지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단계별로 침략했는지 그 내용, 그리고 사료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는 이거는 뭐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 합의문. 여러분 우리가 늘 공부했잖아요. 7.4 남북 공동선언의 3대 원칙 뭐였다? 자주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적.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죠. 뭐였습니까? 출제자는 셋째를 뺐잖아요. 그럼 다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률 100%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를 빼고 여러분 다른 걸 집어넣죠. 자, 그러면 칠사남북 뭐예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이거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자, 남북 적자회담이었잖아요. 남북 적자회담이 1972년 처음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자, 쌍방은 지금 온민족의 거대한 기도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협조한다. 그래서 7.4남북 공동선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였습니까? 여기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7.4남북 공동선언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그리고 직통전화 가설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자, 남북기본 합의서는 언제였습니까? 자, 이거는 1991년에 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언제였습니까? 2000년. 요즘 뜨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사업은 언제였습니까? 김대일 정부 때 1998년에 이루어진 거였었잖아요. 이거는 1차 남북 정상회담 전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요. 사실은 7.4 남북 공동선언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이 쉬운 문제를 함정을 내서 제법 여러분 잘 낸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는 했지만 뭔가가 좀 애매했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이런 문제 강조했었어요. 이건 여러분 앞으로를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2018년 지방직 대비 동령 사회 19번 문제. 이때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자, 2018년 4월 27일 자, 판문적 선언 바로 여러분 그 전주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계된 내용이 뜬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 이 사로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2007년에 2차 자,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은 바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갖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2주째였고 3주째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처음에 피드백을 보였어요.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서 한 번 더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그게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는 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런 사건. 자, 남북조절위원회는 언제? 7.4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7.4 남북 공동선언이 뭐였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남북 기본 합의서 언제? 1991년. 그 다음에 자, 여기 금강산 관광. 처음에는 해로 1998년 바로 이거였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보기 지문에 이거 집어넣고 이거를 7.4로 바꾸고 그리고 답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1번.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정책은 늘 뻔해요, 여러분. 통일정책은 뭐 적중이나 할 것도 없이 늘 나오는 기본이고 여러분은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다시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기본 정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자,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뜨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달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고 또 하나 자 8월에 또 7급분들 시험 보실 때 그 이후에 우리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지금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많은 여러분 지금 변수들이 있지만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꼭 기본에 주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난이도 중의 문제였고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이제 마지막 이건 마취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제 자,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왜 틀렸을까를. 왜 틀렸을까? 절대 여러분 자기를 막 자학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내가 왜 틀렸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놓고 왜 틀렸을까? 자, 선사시대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017년 지방직 7급 문제에서 뭐였어요? 이거였었잖아요. 승배 찌르게. 자, 승배는 구석기 언제? 후기. 였고, 자, 이제 생활 모습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변홍사 짓기 시작하였고, 이거 언제였어요? 변홍사가 짓기 시작한 것은, 예, 무슨 소리예요? 자,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변홍사는 청동기잖아요. 시대가 안 맞잖아. 이 시대와 이 시대 연결시키는 문제. 그런 훈련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붉은 간토기. 자, 언제였습니까? 청동기 후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거치무늬 거울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청동기 일단 우리가 쉽게 거치무늬 거울 나오죠. 나중에 자, 이제 철기 가면 자, 잔무늬 거울로 바뀌죠. 청동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달벽화 언제였어요? 청동기 뭐 하는 거였어요? 몸으로 기억하라. 이삭 자르는 거. 청동기 이삭 자르는 새로운 농기구. 근데 농사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자, 뒤가 틀린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신석기 모습이고 청동기는 뭐예요? 사유재산, 계급 발생, 지배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틀린 거지. 자, 이게 뒤가 틀린 거.
여기는 신석기 모습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눌러찍기. 자, 이미 열심히 외웠잖아요. 자, 신석기 토기 빨리 얘기해 보세요. 신석기. 빗사미 토기부터 나면 안 된다. 순서부터 기억한다고? 이름 민문이 꾹꾹 눌러찍기문.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덧문이. 그리고 동시에 빗사미 토기였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신석기구나.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뭐였어요? 의생 아래 시작. 그래서 신석기. 이 시대와 이 시대 물어보는 거죠. 왜 공부해요, 여러분? 이런 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 시대 상황 정확히 봐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유적지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는 굉장히 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지방직 9급에서는 자, 쓴배 찌르게 구석기 전기 이렇게 나와서 또 함정에 빠뜨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전기 건지 후기 건지 시적 특징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답 됐죠? 아까 질문하신 분. 자, 내가 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자, 이제 여러분 별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6번 문제. 이런 거 여러분 나오면 또 당황스러워요. 자, 삼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아니면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체제 운영은 신문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당연하죠? 내 능력 발휘할 수 없다. 신문제에 의해서. 특히 그 예가 신라의 골품제도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골품제도라는 말은 없지만 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미 고구려 지방관 뭐요? 전국의 5부 지방관 욕살. 욕살도 큰 구조잖아요. 도지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에는 철여근지. 큰 구조. 앞뒤를 바꿔놨잖아요. 그 다음에 자, 고구려 도성 즉 수도. 도성은 5부. 그 다음에 전국 지방은 5방. 자, 5방 밑에 뭐요? 군. 이런 행정구역이 있었다. 당연히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신라는 10정이 아니죠? 통일신라가 10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삼국시대 신라는 뭐예요? 6정이었잖아요. 공부했냐 안 했냐 이 문제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뭐 기본서에서도 강조했고 여러분 연결고리에도 있는 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큰 구조. 자, 뭐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건 연결고리 도표를 갖고 왔는데 자, 수도 또는 왕이 사는 동네를 여기는 5개로 나눴고 여기 5개, 여기 6개. 그 다음에 지방, 도단위 봐라. 강조했잖아요. 고구려, 오부, 지방간, 욕살. 그 밑에 성, 철여근지. 맨 밑에 촌. 그 다음 뭐였습니까? 여기 오방, 방령 그 밑에 군, 그리고 맨 밑에 촌. 그 다음 신라, 오주, 군주 그 밑에 군. 그리고 다시 그 밑에 현, 맨 밑에 촌.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서울시도 지방직이 여러분, 서울시도 지방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직에서 지방조직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보시고 이론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도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 자, 이제 또 분류사. 성격이 같은 것끼리 유사한 거. 자, 고구려 수상 대대로. 자, 발해 정당성회장 대내상. 그래서 답은 1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면 제가 이런 것보다 제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저 분류사 도표에 제가 테마사 도표에 다 정리해드린 거였잖아요. 자, 우리는 다시 보세요. 고구려 수상 뭐였다 대대로. 자, 여기 백제 상자평, 신라 상대 등, 통일신라 시중, 다시 신라 하대 상대 등. 자, 발해 대내상, 고려 문화시중, 조선 영의정. 지금 이거 하나 연결시켰을 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 많이 봤었잖아요. 자, 그 중에 자 다시 감찰기구. 자, 뭐였습니까? 신라 감찰기구 사정부. 그 다음에 자 발해 중정대. 자, 고려 어사대. 조선 사헌부. 제가 외우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외우면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당황하는 거죠.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 인질. 자, 통일신라 인질 뭐였어요? 상수리, 고려, 기인, 조선, 경절이 또는 경주인. 종합반 때 다 여러분 달달달 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 누가 끝까지 외웠냐? 기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 자, 조선 전기에, 자, 문상계, 무상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제발, 성종이, 자, 문상계와 무상계라는
자, 이 관체제 갖고 왔는데 출제자가 계속 함정해 내는 게 여러분의 자, 이 뇌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는 문간이고 여기는 무간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뭐였어요? 여기는 중앙지, 여기는 지방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서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중앙의 무반에게는 무상계가 아니라 다 뭐였어요? 바로 이들 탐나의 지배층, 여진의 주장 또는 지방에 있는 향리들 그들이 바로 무상계였다는 거 이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2018년 자 경찰 1차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기출문제가 단순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출문제 해석을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고 해설은 그날 당일로 보내드려요. 연필로 저 워드로 써서 여러분 그날 올려드리지만 사실 강의는 좀 더 다르게 길게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가 정말 중요하죠. 앞으로의 공부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또한 올해 경찰 1차도 해설 강의 해드렸는데 거기에 나왔던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왕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외관을 두서서 그래서 이거는 성종이구나. 그 성종이 없죠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거기에 자 중앙 문관에게는 문상계를 자 지방 호족인 향리나 자 노병에게는 무상계를 부여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상계와 무상계를 노병 늙은 자 이런 뭐 어떤 그런 좀 퇴직한 관리들 그래서 여러분이 문상계와 무상계 개념을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기출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상담하실 때 제가 기출문제 문제 하나 보고 특히 동영 때 동영 문제 보면서 제가 들어가서 복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가서 복습하면서 기본서를 또 한번 봐라. 그 중요한 주제들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꼭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지문들 하나하나 찾아보는 훈련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출제자는 자 이런 것도 바꿔서 또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방직 9급 여러분 해설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해설을 이렇게 자 고난도 문제 고난도는 아니죠 여러분 난도 중상의 문제 5개 그 다음에 누구나 맞춰야 될 여러분 난도 중의 문제 그리고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눈 이유는 여러분이 자 공부하실 때 좀 더 기본에 주력하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이렇게 좀 고생스럽게 나눠서 여러분 문제를 좀 이렇게 자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서울시가 있고 또 여러분 또한 제가 이제 경찰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7급 시험이 있고 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론을 정확히 보시고 이론만 너무나 봐도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 문제 패턴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 선생님 제가 너무 열심히 봤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틀렸을까요? 왜냐면 기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론을 더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시킨 예상 문제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또 남아있으니 여러분 서울시도 또 하나 제가 문제풀이에서 또 여러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직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제가 할 일은 여러분 자 항상 이렇게 자 시험지와 거의 비슷한 문제를 문제풀이에서 여러분 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일단 뭐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